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개해봐.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할로 이 진정한 말 씨발 이거는 뒷구멍 찢으면 좋겠니?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비운지 설명 한번 해봐. 그게 비유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끊었어. 여기가 사람 동원해서 여기다가 올리고 난리야 이거 봐. 아, 올려. 여보, 여보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우리 거나 합시다. 아니 그것도 지워야지 이거 봐. 아니 지우는 거 이따 지워도. 지워야지. 욕 필요하신 분 이봐요. 인수위 자리가 탐나 이 여자 가만둘 거야. 세무 쪽 일하시는 어렵게 돈이 계산이 딱 나와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상 상담 대보시면 당신같이 눈이 뭐나 눈 문장 성실한 이 시장이 뭐야. 동원해. 여보 동원하는 거야. 우리 거나 찾아봐. 그거 어딨어요 여보. 아무튼 일단 지우고 여기 40개 몰려놨잖아. 내가 20년 동안 시달렸다니까. 그게 틀어봐 뭐냐고 이제 묻는 틀어봐. 거구나. 내가 그랬잖아. 모든 게 다. 이봐, 이 너의 새끼는 말과 행동이 그랬다. 한 사람만 다 한 거 놔둬 여보. 이거는 일부러 들어온 아이, 거잖아. 지워 일단. 내 맘이야. 내 블로그 내가 지우는데 지랄이야. 씨발야. 그러면 여기 김수 전화를 해야지. 이제는 협박 전화해서 그렇다고 그래. 끝나? 하루에 40개 올렸다. 도배해. 같은 여자가 도배하면은 올려도 저 한 거야. 음일성이라고 볼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 블로그니까 지저분한 쓰레기는 지우는 거야. 계속 올려. 지우는 게 더 빨라 여보. 욕하지 계속. 오케이. 자, 이재명 도지사 어제 10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법정에 출두할 때 13일, 3월 13일은 화이트데이죠. 초콜릿 주는 날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인가요? 화이트데이. 자, 어제 이재명 도지사가 할 때, 화이트데이라고, 꽃 한 송이라도 들이신 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김경수가 등장할 때 그 똥파리 새끼들이 장미꽃 던지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무슨 떼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그렇게 하나의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이런 자그마한 것이 눈꼴 사나울 수 있어. 이 똥파리 새끼들이 볼 때는. 그러나 전혀 다른 문제야. 자, 이재명 도지사가 큰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재명 지지연대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민주당 앞에서 무슨 성명서를 발표했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인성 교수님 내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재명 지지연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지 사이를 이간질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지사 재판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의 성남 지원 집회를 하는 것을 중지해라. 더 노골적으로 읽어보면 성남 지원 앞 집회와 문재인 대통령님 비난에 강력히 반대한다. 성남 지원 앞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 중 문 대통령을 비난함으로 이 지사와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강력히 비난한대.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재판의 정치적 장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야. 야, 이것들은 침묵하고 어디 처박혀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말한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영환이 나가리 됐지. 자, 재심 재판했는데 재심이라는 게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재심이라는 건 검찰 기소가 불기소 나온 거 이걸 못 믿겠다. 재판부에서 판단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적부를 판단해달라 하니까 재판부에서 나가리 시켰잖아요. 검찰이 판단은 합리적인 거고 증거 불충분하다. 정의를 위하여 해경궁 해경궁 김씨 이거 개정 제조사라고 김용환이 했죠. 나가리 됐죠. 다시 지리산 들어가야 되죠. 지리산 가도 부처리 못 까먹고 도토리 까먹고 있어야 되죠. 거기서 썩은 이빨 빼고 있어야 되죠. 하나는 남았죠.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김부선이 지금 잠적한 지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됐나요? 가가지고 지죽은 듯이 있어요. 왜 할까요? 자기가 잘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고발 다 취하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에. 형사소송으로 문제를 안 삼겠다고 당사자인 스캔들의 당사자가 처박혀 있는데 김영환이가 조사해달라고 백날한들 법원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적인 얘기가 스캔들 무슨 강간사건도 아닌 자기 입으로 여자가 그립다 추우니까 날 쌀쌀하면 그립다 이런 자기 고백이나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여자의 발언을 공권력이 동원돼갖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김무선 씨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재심을 해요. 이것도 나가리죠. 보나마나. 김영환 씨 빨리 썩은 이빨 빼고, 썩은 애 이빨 썩으면 냄새 나죠? 그 빨리 코 들이밀고 냄새 맡으면서 이빨이나 빼라고요. 김영환이 너는 고발될 거야 아마. 근데 법리적 농점을 잘해야 돼요. 김영환이를 처단을 하려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금을 먹일 수 있게끔 법리 논쟁을 잘해야 돼요. 그냥 정치적인 문구로 이 고소장, 고발장, 피해자 진술서, 고발인 진술서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진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간 이 이재명 지지연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의 적이야. 행동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라, 입 다물어라 한 사람이 이재명의 적이고, 이 촛불 세력의 적이라고 김민선 교수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 피 맺힌 토론을 그 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요, 저 밑에 링크를 걸겠지만 문재인닷컴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잘하라고 힘내라고. 단 조건이 뭐였냐면요, 이재명 도지사하고 협약을 힘을 합쳐가지고 촛불의 정신을 살려서 적폐를 청산하고 이 썩어 문드러진 비정상이 정상으로 대우받고, 썩어 빠진 권력이 입을 나불대물대면서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을 회복해라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지지자들의 그 반대, 지지자들의 멸시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를 했잖아요. 참여정부가. 그걸 반복하지 않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카페, 지지 블로그까지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겠냐. 이 이재명 지지연대, 이 개쓰레기들아.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지지율이 85%, 90%면 강력히 지지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래요. 그러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장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가장 그 촛불 정부의 성공을 우군, 우리 아군, 그냥 강력한 동반자, 강력한 실무 능력을 갖춘 경영자, 기획자인 이재명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모욕을 주고 있다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김경수를 찾아가가지고 예타산업 뿌리고 간접적으로 사법부 압력 넣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짓을 하는 것조차도 감내할 수도 있어요. 김경수한테 하는 것처럼 3분의 1, 10분의 1만 이재명이한테 하라고요. 그것도 안 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극렬 지지했던 저 같은 사람도 황당한 거야. 북한의 경제 총수가 경기도 방문을 하는데, 판교를 방문하는데, 접경지역 방문을 해가지고, 판문점에 그 정부 요인이 참석해가지고, 남북 경협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르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부르지도 않아. 이런 개족 같은 경우 어디 있냐고.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이재명 척결, 이재명 배제 행태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꼴 보이기 싫지 않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고요. 단 조건. 촛불의 동반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말한 꿈 있는 세상,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 정의로운 국가, 이재명 도지사를 자기가 지지하겠다고 경선 과정 중에 연설한 영상을 제가 몇 번을 올렸습니까? 그런 약속은 다 저버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똥파리 새끼들, 금융 얘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문파 라이브에서 개소리 하고 있고, 이재명이 끝까지 추적한다 이 개소리들 하고 있고, 젠틀 제인 여기에서 김진표 지지하고 이재명 욕하고 있고, 이런 거 단 한마디만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범이라니까. 자, 이재명 지지연대 똑바로 들으세요. 그런 정신 나간 짓 지지연대 누구야 도대체. 연대란 글자 빼세요. 지금 검찰이 졸라 긴장하고 있고 재판부가 긴장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박인복 씨가 긴장하고 한 이유는 피를 토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지금 돕고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사실을 SNS를 통해서 밝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고, 그 어려운 먼 길 모여서 성남지청 앞에 가가지고 울부짖는, 마음 착한, 선량한, 아무것도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나마 울분에 차서 이건 비정상이다 하고 깨닫고 오신 분들의 울분일 뿐이에요. 이렇게라도 하니까 검찰이 긴장하는 거야. 물론 태극기 부대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 정연하게 중간에 쓸데없이 기도한다든가, 정부의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행태 보셨잖아요. 승리 카톡에서도 내가 말했죠. 경찰 얼마나 권력이 아부하고 썩어 문드러졌어요.
말하지 않으면 조용한 걸 좋아한다니까. 검찰하고 사법부는 조용히 그냥 이재명 제거하기를 바란다니까. 이재명 지지한다는 이 썩어 빠진 새끼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적이야. 너희들은 이재명 도지사 재판력 공판 끝나고 나면 여기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주지사 어린 애들 안아주고 있고 악수하고 있고 그렇게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 이재명 지지연대, 이재명 똥파리. 자, 위장 세력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얘들. 우리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니까. 이재명을 지금 음해하고 있어요. 이재명 만나가지고 오늘 당장이라도 이재명 경기도청 찾아가가지고 악수하고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오늘 협약식 하는 거 봤지? 국민권익위원장. 이것처럼 악수하고 경기도 와가지고 이런 현안 문제, 취업 문제, 경기 현안 문제, 디지털 밸리, 산업단지 현지 이런 문제 다 토론하셔야지. 왜 안 하냐고. 지금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장악한 지 지금 몇 달입니까? 2년 차예요. 2년이 되도록 이재명이를 안 만나.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2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장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이를 안 만나. 미친 거야, 미친 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김경수를 만나. 사법 판단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야. 이 이재명 지지연대 이 꼴통 새끼들아. 정신 차려. 이 얘들 성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물론 태극기 부대처럼 극렬하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이재명 지지 이렇게 모임에 가신 분들은 내 자신이 이재명이다. 이런 철저한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자기 말과 행동 하나 자체가 이재명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가 비실비실 웃는다든가 이런 행동 보이시면 안 돼요. 잡담을 하거나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재명이 중냐 사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제거되냐? 한 방에 끝나요. 이재명 그냥 낭인 되는 거야. 10년 동안 정치에서 아웃이야. 그런데 거기서 노가리 까거나 술 처먹고, 물론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환장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 행동, 있죠? 각하새끼 걔, 이정열이, 걔 하는 거 보세요. 거기 돈 문제 난리잖아요. 거기서 불륜 의혹이 있니 많이. 그 다음에 악성 댓글 다는 금문 똥파리 중에는 어떤 여성을 요관으로 부르고 이런 성추행 문제부터 불거지고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냥 똥파리 정신병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배제하지만 지금 이재명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하나의 단순한 사건만 벌어져도 이재명 지사가 치명적인 거예요. 오명을 받고 이런 이재명 지지연대라는 죽도 밥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지금 죽냐사냐의 문제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죽고 사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특히 나이 드신 머리 희끗하신 분들의 나는 인생의 해안이라든가 인생의 경륜을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S에서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파장이 크거든요. 그런 인생의 해안과 정치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설령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재명 사태에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해주면 이게 정치권의 파장이 커요. 이런 정치꾼들 이재명 지지연대라든가 이런 개소리 하는 애들이라든가 민주당 앞에서 이재명을 제명하라 이런 정치꾼들이 하는 거하고는 파장이 달라요. 순수성이 달라요. 진심성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마음, 초긴장 상태, 집중력, 농담 따먹기 잡담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깔끔하게 화끈하게 하고 집중으로 퍼날리고 이재명이 오늘 했던 일들 알리는 거 이런 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절명의 위기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김영환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재판은 10차 재판인데 거기에 나왔던 전문의 2명이 나왔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전문의 2명 중에 한 명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 씨였죠. 한 명은 분당 병원이었고 서울대. 근데 한 명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검찰 측 증인들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 측 편을 들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전부 다 지금까지 공무원 8명이라든가 전문의들이 그리고 기자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기자가 전부 다 이재명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 측 편이야.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리고 오늘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도 이재명 도지사 안 나왔으면 좋겠지. 왜냐면 이 사람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버리면 나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중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 포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증죄에 대한 사전 경고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남시 보건센터장 솔직히 핵심 증언자이기 때문에 검찰 측 증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 나와서 검찰 조사 받을 때 엄청나게 그런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이미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했었어요. 경찰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렀겠지. 자, 장신중이 들으세요. 내가 욕은 못하겠는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지금 정반대의 진술을 하잖아. 자, 이 멍청한 놈아, 이중죄로 고소를 해봐. 장신중이 똘마니 근무 똥파리 새끼들은 이중죄 하는데 이중죄가 뭔지도 모르나 봐. 법정에 와서 증언 선서를 하고 거짓말 하는 게 이중죄야. 검찰이 지금 하는 말 180도 지금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정신보건센터장이. 핵심 증언이, 이재명이 목줄을 주고 있는 증언이 지금 오늘 검찰을 완전히 엿먹어버리고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재명 그 형님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진단 의견을 제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진단을 할 의사가 당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단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앰뷸런스 운전사라든지 이 잡다한 인간들 뭐 거기 나온 동사 그 핫바리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웅얼웅얼 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검찰 측 증언자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 보건센터장이 검찰 측 증언자들이 이재명에게 그리고 형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일관적인 진술을 했고 경찰에 내가 피고인인 것처럼 압박 회유를 당했다 이런 진술까지 나온 마당에 이중죄인가요? 이 정신중화? 이런 압박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증언이 진실된 증언이야 이 똥파리 새끼야. 검찰에 와가지고 이 진술을 다 바꿨잖아 공무원들이. 이게 이중죄야? 정신건강센터장이 그래서 다 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를 하고 상세하게 진술을 했어요. 일부 똥파리들은 와 이재명한테 설득당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중죄의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이재명의 전략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물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칫국부터 마시기는 싫지만 자기가 위증을 했다가는 콩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그 누구죠? 팔자공부할 때 나왔던 전문의 이중죄로 고발한다고 했죠. 확실한 건 안 좋아. 이재명이 이런 모습이 좋아. 어리버리 맹 착해 순수해 그런 정치인이야. 근데 맹해. 이런 정치인 나는 딱이라고. 여러분들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아닌 건 아닌 거야. 이중죄 하면 처벌 받아야지. 형법을 어긴 거야. 이재명 도지사 고발하셔가지고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남 정신건강센터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빨리 말을 할게요. 아실 거예요, 다.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5개 신문단에서 그 증언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맞을 필요는 없지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신 당사자야. 발견자를 신청했는데 자기가 발견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발견의 근거가 뭐냐. 자기는 그 정신보건법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 해당 조항을 읽어본 거야. 읽어보니까 발견을 했으면 자기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누구한테 하나? 시군구청장한테 해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2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 법 조항을. 그리고 전국에는 제가 그 이재명 형을 진단하는 2주 동안 진단하는 그 의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다는 거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선이한테 직접 찾아가면 난 너 정신질환하고 강제 입원하러 왔다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완전히 명예훼손이지. 그리고 안 오겠지. 막 사단이 벌어지겠지. 이재선 씨 직장에 있는데 정신과에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죠. 나는 법조항 이런 거 다 들이대는 것보다도 이런 가장 현실적인 진술을 한 거잖아. 우리나라 정세에 맞는. 그리고 본인 이재선 씨 입원을 위해서 진단을 하게 될 의사는 바로 내가 될 것이라고 자기는 예측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뭐냐. 조울증 병력이 있었고 검찰 기소 이런 거라든가 불기소 처분 이런 거라든가 공무원들의 그 진술성 그리고 엄마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죠. 엄마가 상담을 해보니까 엄마를 때리거나 이런 심한 욕을 한다든가 이런 행태들 그리고 백화점에서 막 폭행 사건이고 신문에 뉴스까지 나오고 이런 행동을 보니까 아 진단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는 합리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진단 그 법 조항 해석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진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 신청을 했다는 거야. 핵심 증언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이재명 도지사도 조마조마했겠지.
그런데 거짓말 할 수 없죠. 선서까지 내가 그랬지. 선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냥 경찰서에 와서는 뭐 개나 소나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뭐 회유 협박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내가 누구라도 아무라도 되고 그냥 지시받았다고 그냥 할까요? 공무원 중에는 그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하도 그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닥달하고 회유 협박하니까 그러면 아무나 둘러댈까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신주가 들어. 야, 잘 들어. 이렇게까지 한 진술을 법정에서 내가 회유 협박을 받아서 진술했다. 내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형님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 증언이야? 좀 합리적으로 말을 해. 경찰서장이라고까지 했다고 하시는 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찌빠니, 그리고, 박인복 씨가 제가 녹취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재명 형님이 어머니를 찐니 많이 이런 걸 지금 이재명이가 했다고 다 모함해가지고, 똥파리 새끼들이 찌째명 이런 개소리 하고 있죠. 얘들 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 법정에서 이미 다 기록이 남고, 속기록으로 다 남았기 때문에, 박인복 씨 자신이 했다고 했잖아요. 저 남편이 했다고. 내가 녹취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이런 녹취를 들을 시간도 없어. 먹고 사느라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녹취. 제가 앞에 녹취했죠? 이재명 형님이 어머니 너 낳아준 걸 찐니 많이, 수신이 많이 이런 거. 명확한 증거가 있어. 그걸 자기들이 푸는 거야. 한나라당에. 이게 지금 유튜브에 다 돌아다녀.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몰라요. 이것을 많이 퍼달라 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이재명이 욕한 부분 편집본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조작하고 억지로 녹취한 이 부분을 들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오늘도 얘들 조작하는 부분, 박인복 씨 녹취 부분 한번 들려줬죠. 얘들도 다 퍼날라야 돼요. 얘들 자기들이 이거를 퍼날리려고 폭로하려고 녹취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발목에 걸린 거야. 결국은 사필 규정인가요? 이것도? 정의는 결국 드러나는 건가요? 정의로 기결하는 건가요? 사필 규정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제가 그랬죠. 자, 이재명 도유다 이런 지금 모든 일들이 사필 규정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 기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재명 연대라는 이 듣보잡도 안 되는 이 또라이 새끼들이 무슨 목도리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개소리 하는 이런 게 사필 규정의 하나의 연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필 규정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는 뭐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수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여서 검찰의 이런 억지 기소, 말도 안 되는 이런 증거 조작,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 이런 걸 지적하지 않으면 얘들 기가 산다니까요. 이재명 지지연대 이 똥파리 새끼들아. 함부로 이재명 입에 올리지 마. 이 가식적인 놈들아. 니들이 이재명이 재판하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문재인이가 이재명만 만나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않는다니까.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재명을 안 만나요. 이 수도권의 경제 중심, 고용률의 가장 핵심 차지하고 이 대들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장을 안 만나. 외면해. 고의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경기도 오셨어. 저기 국토부 철길 넣는데 경기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을 부르지 않아. 서울시장은 초청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 똥파리 새끼야. 이재명 지지연대 너희들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합리적인 사고를 할 거나 좀 판단 능력이 있으면 제발 뻘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멍청한 놈들아. 제가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멍청한 새끼들의 행동을 보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자, 마지막 피치 하이라이트예요. 이재명 재판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이 재판만 종결되면 이재명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 두려움 때문에 줄을 서게 될 거야. 마지막 피치의 힘을 합해서 계속 태극기 부대의 뻘짓하고 반헌법적 집회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야. 이재명 이 집회를 폄하하지 마세요. 똥파리 새끼들아. 이재명 지지연대 이 개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근데 문제는 분당 서울대 병원장 얘는 그랬잖아요. 얘는 이렇게 지수를 한 거야. 어떤 환자가 본인의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킨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네가 법조인이 아니잖아. 환자도 싫어. 가족도 보호하지 않아. 그럼 못 한다는 거 아니야. 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칼로 찔르든 자동차 몰고 그냥 정신병자가 본인이 거절을 해. 가족도 거절을 해. 입원을 거절을 해. 그럼 뭐라고?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설득하지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 이런 틀에 박힌 개나 소나 하는 뇌가 없는 애들이 하는 의사의 말이야. 분당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박근혜 적폐 세력의 병원장으로 있는 그 수족 전문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전형적인 검찰이 원하는 멘트를 한 거죠. 그럼 얘가 칼을 수시로 돌아다니고 광란에 운전 질주를 해가지고 20명 30명씩 치고 돌아다니고 근데 본인이 안 간대. 나 정상인이야, 나 예수님이야, 나 마크 루터야, 천권 읽었어. 그러면서 찌르고 있고 트럭에 뛰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난동 부리고 업무 방해하고 있고,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이 2시간 3시간씩 잡혀가지고 급한 일 처리하는 거 막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고, 이렇게 놔도 본인이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한다고? 내가 이해는 해. 시킴을 당했든지 회유를 받았든지 이해는 하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좀 한번 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문의님.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입원을 못 시킨다. 현재로서는 진단도 못한다. 자, 지금 2012년 사건이야. 현재로서는 진단 못한다고? 중요한 실언을 한 거야. 실언을. 이 사람은, 이 전문의는, 분당 서울대병원 이 전문의는 누가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하랍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왜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느냐, 치열했던 논쟁이 있었던 2012년, 2005년, 1995년 이 당시 법 개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말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당연히 현재는 안 돼요. 법이 개정됐어요. 지금 현재는 2019년, 2018년에 이 정신보건법이 개정돼가지고 도지사가요 강제 입원 못해요. 이제는 법이 도지사를 뺐어요. 현재로서는 입원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현재로서는 맞다. 지금 이 소송 아저씨, 이 의사님, 전문의님, 이 재판은요 2012년 재판이에요. 그때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보호자도 반대하고 본인도 반대하면 입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자,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도의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었던 검찰 측 증언자,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의 모 씨 전문가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합리적인 사유를 구구절절히 상당히 길게 진술을 하고 진솔하게 진술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판부에 이 정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재선 씨에 대해서 대면 없이 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어떠한 외압도 없이. 이것이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성남 정신건강센터장이나 이 전문의를 강요하고 협박을 해서 정림을 강제 진단을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은 충분히 의심할 만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자, 이재명 도지사 지금 8분 능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힘을 내시고요. 지금 많은 정책들을 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것이 지금 극심하고 지금 엄청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못 드리고 있는데, 어젠가요? 오늘이죠. 오늘 1시간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또 발표를 했죠. 청소원들, 방호원들, 경비원들이 인간답지 않게 지하나 우리 아파트도 그래요. 배수관 있는 거기 지하실에서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일반 서민들, 약자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건물, 다중집합시설에 이런 약자들이 쉴 수 있는 청소요원들이라든가 경비원, 방호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트위터에 또 올라왔어요. 30분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주 시민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재명 지지 집회를 아마 또 이번 주말에 또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 지금 8분 능선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중요한 사내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질문된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치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똥파리 새끼들처럼 정치 자영업자들도 아니잖아요. 이런 선량한 시민들, 촛불 정부를 세운 이 시민들이 진솔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남지청에 앞에 와가지고 경찰에 이런 해이 협박, 증인들의 해이 협박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선한 마음, 울분에 찬 마음의 표출이고 분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 폄하하는 이런 이재명 지지연대 개소리 하는 놈들 보면 정말 죽이고 싶어요. 똥파리 새끼들. 김인성 교수님이 왜 이걸 말을 했을까요? 이 유시민 계열이야 이런 애들이 상당히 교활하지.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미 반 정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린 정부를 세운 70%가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이재명을 배척하고 버린다? 그냥 포기한 거지. 정부 성공을, 문재인 정부 성공 자체를 자기가 포기한 거야. 우리가 이재명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야. 이런 바보짓을 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야. 전해철, 김진표, 금은 똥파리 이런 애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삼철, 먼철. 문재인이 문제인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도움을 받고 실용자, 합리주의자, 적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내부 진짜 보고를 받고 내부부터 적폐를 청산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CCTV까지 단 이 사람을 만날 때만이 재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뭐 사무관이 폭로를 하니 많이 욕도 얻어먹고 무슨 뭐 환경부에서 리스트를 작성하니 많이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화 한 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일반 전화라도. 이재명이 아마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일가견이 있죠. 이재명 조사 얼마나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소송 당해본 적 있어요? 본인이? 정치적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이재명 도지사처럼 거의 칼이 목끝까지 와가지고 극한의 유기까지 채워본 적 있습니까? 모해 이중죄를 처벌한다, 대응한다,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이렇게 강력한 실행력, 집행력, 응징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얻고 경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서로 협력하고 대북 문제, 북경, 경기도 접경 문제 서로 상의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왜 안 하냐고. 이 안타까움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재명 지지자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구인 거야. 안타까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거야. 자,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건 좋지만 이재명 지지자들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안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문재인 개새끼를 욕하는 똥파리하고 똑같은 거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세요. 왜 이재명 도지사를 버리십니까? 당신의 성공은 이재명 도지사하고의 협동, 촛불 정부를 세운 이 촛불 지지자들의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이재명 도지사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십니까? 그리고 그 금문 똥파리들, 젠틀 제인이라든가 또는 그 옆에 있는 이내 장막, 김선 행정관, 내가 오늘 까먹을 뻔했네. 김선 행정관 쫓아내라고요. 이런 똥파리 새끼들 때문에 당신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거야. 당신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라고. 이런 말들을 집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자, 광주 시민들이 성남시에 나간다. 이건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최식님을 비롯해서, 자, 우리가 뭘 합니까? 최식님이 뭘 알아? 플라잉어스님이 뭘 알아? 응? 잼나라 정량님이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야. 이분들이 그냥 자신의 시간과 돈과 희생하는 거야. 엄청난 희생으로 모이는 거야. 자, 부탁드리고 싶으면 광주 시민들, 민주화의 성지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 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사건에. 자,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스노카메라 때문에 제한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